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누구일까요?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죽은 다음 유산 1억 원을 받은 자녀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연세는 많았지만 그렇게 갑자기 가시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고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조그마한 나홀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던 어머니는 몇 달 전에 막내 동생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동안 살던 집을 팔고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남 2녀인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주로 경기도 주변의 실버타운을 여러 군데 직접 방문하면서 어머니가 살면 좋을 곳을 거의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황망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동생 집에서 모실 수 있었다. 그렇게 서로를 위안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다시 모여 어머니가 남겨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실버타운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 어머니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정리했기 때문에 현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이 5억 원으로 각각 1억 원씩 나누면 되었고 어느 누구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통장에는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내 것이 되었는데 왠지 모를 답답함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계속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답을 찾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고 제가 그 돈을 받았다면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고맙다고 잘 쓰겠다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주셨는데 제 어머니는 고맙다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대부분 그랬지만 제 부모님도 정말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자식 5 키우느라 정작 당신들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색했지만 우리에겐 아낌없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들의 언덕이었고 태산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죽고 마치 목숨값처럼 받았는데 정작 고맙다고 잘 쓰겠다는 말조차 못했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님의 동영상을 보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는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60대, 70대 분들은 모두 애국자시라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그런데 돈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불행하신 분들이라고 평생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노후가 되었어도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줄 모른다고 그렇게 걱정했던 자식들은 아무 걱정 없이 훌륭하게 키워놓았지만 정작 당신들은 돈을 쓸 줄을 몰라 당신들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색한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펑펑 쓰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은 오늘 만나는 친구의 밥값이나
찻값을 낼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나에게 고맙다, 잘 먹었다 말을 한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도 보이기 시작한다고. 저런 사람을 데려가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말을 한다고. 그것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사는 거라고. 돈을 벌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게 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것만큼 위대한 유산이 없다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시대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았던 저 역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인 둘째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 때문에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취업하더라도 한 곳에 오랫동안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라도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데 돈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부모님 못지않게 근금 절약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비슷한 세대에 비하면 그리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사는 것이 여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라도 돈을 어떻게 모으고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아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특히 지체장애인인 둘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님을 만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바인 투자 자문의 관리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그때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사회적 약자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고. 아무리 많은 돈을 남겨줘도 그 자녀가 자기 인생의 주체적인 역량을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먼저 지체장애인인 자녀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은 결코 돈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대표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당당해야 한다고.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나 정서도 아쉬운 점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무늬만 선진국이지 결코 선진국이 아니라고.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둘째 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모님이라고.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공의 선, 즉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때 둘째 아들 역시 그 같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까 하는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불릴까 고민합니다. 비과세든 절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 즉 돈을 불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제 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을 위해 당연히 세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 부부가 불린 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고 살자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별것 아닌 것에도 고맙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것도 부끄럽지만 너무 좋습니다. 제 부모님도 이렇게 살다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바퍼 봉사하는 단체에 참여하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 밖을 나가기 싫어하던, 사실은 두려워하던 아들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것이 한편 신기하고 대견합니다. 또한 바인 투자 자문을 통해 투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저희 자녀들도 보면서 가끔씩 함께 대화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둘째 아들이 적금식 투자를 하게 된 것도 너무 좋습니다. 최근 올리신 봉지라면 재테크도 아이들과 함께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쉽고 간단하게 돈을 불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곧 책으로 나온다니 가장 먼저 구입해서 사인 받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돈 파는 가게에서 올린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와 전혀 다른 행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 솔루션을 제안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역시 대표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부가 방문했을 때 맨 처음 해주셨던 말씀을 되새기며 글을 맺습니다. 바인 투자 자문은 돈이 고객들의 인생에 좋은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이 저희 부부는 물론 두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은 2년 전에 고객이 되었던 분이 최근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그분들께 동의를 구하고 그분들의 실명을 빼고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의 사례를 나누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돈 파는 가게와 바인 투자 자문도 부족하지만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